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통시장에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윤세명 서기관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상권과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저희 시장 상권과는 이제 전통시장하고 이제 상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상점가가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골목 상권에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이제 뭐 시장의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고 또 이제 상인들의 경영 혁신을 위한 각종 이제 지원, 마케팅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부서인 거네요. 노력 중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요즘 정말 뭐 대형마트도 늘어나고 있고 뭐 편의점도 곳곳에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매출이 굉장히 급감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정부하고 지자체 또 이제 상인들이 적극적 노력을 하고 해서 다행히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3년째 매출이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22.6조 원이라는 지금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어려움은 있었으나 그래도 회복하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 예,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인지 중기부에서 올해 그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얼마나 늘었어요? 사실은 이제 작년보다 1,600억 이상이 이제 증액이 돼서 5,370억 규모로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역대 최고 이제 확장 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골목 상권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그런 정책 의지가 반영된 그런 예산 편성입니다. 아무래도 1,600억 원이면 정말 큰 예산인데 예. 그만큼의 돈이 쓰일 어떻게 보면 정말 유용한 정책들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파고 들어볼 텐데 예. 어떤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전통시장이 이제 그 우리 상인 분들이 이제 항상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주차를 하고 싶은 주차장이 맞아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각종 주차장이라든지 이제 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그 마케팅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일단 고객들이 시장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한 이제 마중물이 되는 그런 온누리 상품권 이런 부분도 거의 1,000억 이상 예산을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2조 가량 발행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 역시도 전통시장에 가기를 조금 꺼려하는 이유가 주차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앞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2022년까지 적어도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없는 곳은 없도록 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100% 수준의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예산도 대폭 증액됐고 올해는 새롭게 주차장을 한 45개 정도를 이제 신설을 하고 또 이제 신설이 어려운 곳에는 각종 그 민간이나 이제 공공 주차장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이용 보조 사업도 같이 해서 실질적 주차의 어려움을 좀 더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주차 외에도 뭐 화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안전이라든가 시설 부분에도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화재 안전을 위한 각종 뭐 그 노후 전선 뭐 정비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경보기 네. 이런 어떤 조기 알림 시설 또 이제 그 뭐 각종 이제 그 뭐랄까 새롭게 시장에 어떤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에 대한 어떤 패널 같은 걸 설치해서 어떤 전력 요금도 이제 절감을 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어떤 그 인프라를 깔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그 주차도 있지만은 그쪽 지역에 어떤 뭐랄까 각종 뭐 시장에다가 이제 그 청년층의 어떤 주거를 위한 그런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서 주상복합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어떤 마케팅도 진작을 하고 청년들의 어떤 주거난도 같이 해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통 시장에 청년 상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일부분인 거죠? 이제 청년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어떤 그 개별 어떤 빈점포 위주로 이제 청년 상인들을 입점시키던 거를 그러지 말고 이제 복합 청년몰이다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시설들 집적을 시키고 거기는 이제 어떤 그 중기부의 각종 그 지원이 아닌 다른 지자체라든지 타 부처에 관계된 것들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테마 공간으로 네. 조성을 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와서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어떤 그 마케팅 또 이제 같이 이제 그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인 어떤 청년 상인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전통시장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청년 상인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볼거리 많은 도시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명소 국제시장.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이곳에 최근 입소문으로 소문난 곳이 생겼습니다. 이제 열정과 패기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고 음식도 맛있어 보이고. 예. 국제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109 건물에 자리 잡은 109인 청년몰. 내부의 세련된 인테리어부터 기존 시장과는 확 다른 느낌입니다. 109인 청년몰은 중기부 청년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탄생했는데요. 임차료 지원부터 마케팅까지 청년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제 가게를 갖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어리다 보니까 가진 자본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시작하게 됐어요. 109인 청년몰의 테마는 바로 음식. 길거리 먹거리부터 세계 각국의 이색 음식들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먹거리가 부족했던 국제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식사 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모여드는데요. 음식뿐 아니라 청년 상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그런 뭐 에너지도 없고 맛도 있고 뭐 그렇게 또 많이 얻어갑니다. 예. 허름한 점포였는데 깨끗하게 단장이 돼서 우선 좋았고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 많이 유지되면은 우리 시장에 더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꼼꼼한 관리, 패기와 열정으로 전통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청년 상인들. 목표였던 창업은 이뤘지만 꿈을 위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 상인들이 전부 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좀 앞에서 많이 당겨주시고 뒤에서도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시장 109 청년몰 화이팅! 네, 그야말로 젊은 피,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색이 넘치고 인테리어 같은 게 인상적인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본 데 말고도 더 많은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전국의 주요 청년몰들이 꽤 인기 있는 명소로 점점 돼가고 있는 맞아요. 중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춘천의 육림곡의 이제 청년몰 같은 경우는 이제 죽어있던 상권에 청년 상인들이 들어가고 각종 있던 뭐 공예라든지 디저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먹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상권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네. 주위에 있는 그런 그 일반 상인들도 이제 더 활성화된 상권을 찾아서 몰려들고 있는 그런 어떤 성공 사례가 있고요. 또 인천에도 이제 그 신포시장에 그 눈꽃마을이라고 이제 새롭게 이제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그 신포시장의 어떤 그런 어떤 1년 내내 눈이 내리는 그런 맞아요. 마을처럼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 관광 명소가 돼서 주위에서 또 많이 이제 어떤 그 매출도 늘어나고 또 명소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중도에 포기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있으신가요? 이게 결국은 청년 상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장사를 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하고 그 유능한 어떤 그런 어떤 전문성을 축적시켜가는 그런 경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많이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성공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 상인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육성하기 위한 그런 그 어떤 뭐랄까 스타트업 지원단을 이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이제 사후 관리라든지 각종 어떤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아울러 청년몰을 이제 입지를 만들 때도 신규 조성할 때 어떤 낙후된 어떤 그 빈점포 위주를 조금 더 이제 탈피를 해서 어떤 신흥 상점가라든지 각종 어떤 그런 어떤 신규 조성지에 어떤 그 뭐랄까 좋은 위치에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입점을 시켜서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향적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맞물려서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게 바로 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짧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 대책에 이제 발표를 했던 핵심 그런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상권이 굉장히 이제 그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도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떠나고 또 네. 이제 상권이 이제 낙후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혁신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재생을 이제 그 국토부 주도로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그 구도심 상권, 골목 상권을 이제 다시 한번 활력이 돋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보고자 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청년 상인들을 입점도 시키고 아울러 이제 그 빈점포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종 어떤 그 혁신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를 거기다 입점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오늘 함께해 주신 서 기관님 어떠셨나요? 아, 정말로 이게 뭐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좀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데 좀 떨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좀 잘 소개가 돼서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 고객분들이 좀 더 시장하고 상점가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골목 상권도 살아나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그 경기가 더 이제 어떤 온기가 더 많이 퍼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니까 꼭 힘내주시고요. 자, 함께 뛰는 경제 친절한 준기 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